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지각적으로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의 3차원을 가져갈 수 있는 또는 가져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화하기예요. 뭘 단순화하고 싶냐면, 자, 우리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나왔던 게 그럼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경험을 갖다가 줘야 되냐? 내가 그 경험을 갖다가 현재 있는 경험에 더 맞춰줘야 되냐? 아니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 경험을 찾아가서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이제 여기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본인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이 뭘까?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주는, 거기서 이제 막 애매모호하죠. 좋은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경험을 갖다 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경험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 이게 결국은 UX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경험 기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얘기는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해당 도메인에서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 이런 경험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거나 또는 시대가 변해가니까 필요로 하는 경험은 저런 경험이야.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기존의 제품들은 다 저런 경험을 못 제공해주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이 원하는 저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거야. 이게 경험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기존에 우리가 제품, 예를 들어서 마케팅 또는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기술 분야, 기술 창업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어떤 어프로치냐면 시장에 이런 시장이 있다. 그런 시장에 우리가 이런 그 제품을 갖다 출시해서 언맷 니드를 갖다가 태핑하고 싶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다. 자, 그 시장에 우리가 이런 제품이 좋을까, 저런 제품이 좋을까? 라는 게 하나의 어프로치. 또 다른 어프로치는 갑자기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기술이 뭐가 탁 나왔어.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내가 저거 가지고 뭐 좀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그리고 경험 기반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현재 하는 경험에 되게 못 만족하고 있어. 사람들은 저런 경험을 갖다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인터랙션이나 인터페이스나 인포메이션을 바꿔서 저런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경험 기반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게 UX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화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경험이 어떤 경험인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나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세 가지 경험의 실타래를 갖다가 3차원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Y축이 실제감, 그 다음에 X축이 관계의 복잡도, 그 다음에 Z축이 내재적 기인점이냐 외재적 기인점이냐. 아까 얘기했었을 때 모든 경험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만 어느에 그 요소가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공간에서 현재 경험점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자, 3차원 공간 내에서 좌표점을 하나를 찍으면
저 동그란 점이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점은 자,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뭐를 갖다 예를 들까요? 내가 출퇴근을 갖다가 도보하고 지하철로 하는데 자, 내가 현재의 경험, 도보를 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나의 경험점입니다. 라고 하면 이 경험점이라는 건 실제감은 한 요 정도. 그리고 외재적인 기인점이 굉장히 커요. 수단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의 복잡도는 되게 낮아요. 가면서 많은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3차원 공간에 점을 하나 찍는 걸로 굉장히 단순하게 현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점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두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재적인 갈등. 이건 이제 전부 다 경영주의 철학에서 나온 얘기니까. 첫 번째는 내재적인 그런 갈등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텐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내부에서는 뭔가 현재의 경험점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너무 같은 음식 많이 먹으면 질리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질리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경험점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새로운 경험점은 감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느끼는 실제감을 높거나 낮게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판단적인 측면에서 좀 더 외재적이거나 또는 좀 더 내재적인 경험을 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구성적인 측면에서 관계의 복잡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경험점이 여기에 있는데 요 현재의 경험점에서 봤었을 때 난 실제감은 좀 높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점은 난 복잡도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점에서 난 좀 더 내재적인 기인점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선은 화살표로 나오죠. 이 화살표가 나오는 것들을 다시 사각형, 입체적인 사각형으로 했었을 때에는 현재의 경험점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험점은 요 점에 있다. 그러면 나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경험점을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이제 예를 하나를 들었는데요. 우리 마이말 장애 환자라고 하는 강병호 씨가 계신데 마이말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 뇌졸중을 겪고 나면은 말을 못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병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혼자 매일 할 수 있었고 어떤 소리를 내고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실제감을 갖다 높이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내적인 기인점을 갖다가 좀 낮춰서 상당히 내적인 기인점을 높여서 강화시켜가지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고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치료사하고 좀 더 자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복잡도가 상승하는 이걸 통해서 현재 경험점인 이 옐로우색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도출해내는 텐션이 있는 내부적인 갈등의 가능성은 요 경험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아까는 내적인 요소들인데 이제 외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우리 트렌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트렌드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SET라는 거예요. S는 소시오 컬처럴한 이슈, T는 테크놀로지컬한 이슈들, E는 이코노믹한 이슈들. 이러한 외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외적 상황의 변화가 사람들의 갈등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밀어주게 돼요. 그래서 소시오 컨트롤한 건 뭐 라이프 스타일서부터 여러 가지 있겠죠. 이코노믹한 거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 감각적인 경험이나 판단적인 경험이나 구성적인 경험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나 경제적인 요인이나 기술적인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영향들이 미쳐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총합을 하게 되면 외부적인 영향점이 나와요. 우리의 지금 사회적인 변화나 기술적인 변화나 또는 경제적인 변화로 봤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게 한다. 이게 외적인 푸시 상황인 거고, 이거는 아까의 마비만 장애 환자의 사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인터널 컨플릭트가 나의 경험점을 이동하는 힘이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엑스터널한 프레셔가 나의 경험점을 떠다 미는 게 여기저기면 이 둘의 경험점의 합집합을 보면 요점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사람은 여기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하게 될 경험은 요 지점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갖다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요 경험점을 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경험 기반의 그 새로운 시스템 개발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경험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경험주의 철학에서 너무 그 좋은 이론적 배경을 깔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 가지 차원으로 3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그 3차원 공간 내에서 현재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플릭트, 그리고 외부의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셔를 계산하면 2B에 있는 경험점이 나옵니다. 그럼 HCI가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느냐? 저 2B에 있는 경험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의 인터랙션 어떻게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지 사람이 현재 저 노란색에 있는 에지이즈점에서의 경험에서 저 빨간색 화살표 끝에 있는 조지점의 경험을 갖다 할 수 있게 해줄 거냐를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를 갖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 저 에지이즈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저 에지점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를 먼저 배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UX 리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나는 UX 리서처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 as is의 그 파트를 갖다가 찾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대부분 내 학력이 되게 높은 사람, 대부분 박사 가지고 있는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에서 UX 리서처를 갖다 해요. 그래서 그 UX 리서처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는 UX 리서처 우리 연구실 제자도 거기가 있는데 박사만 200명 있어요. 박사만 200명이 인스타그램 하나에 대한 as is 경험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박사만 200명이. 그러니까 그 as is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2B점, 저 점이 어느 점이냐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과 컨셉 모델을 기획한다는 거는 저 2B점의 동그라미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느냐를 갖다가 찾는 게 기획 파트예요. 그 다음에 설계 파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에서 저 경험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태틱한 아키텍처나 다이내믹한 인터랙션 메커니즘이나 이 레프리젠테이션을 표현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저 빨간 점에 있는 경험을 갖다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하는 게 설계 파트. 그 다음에는 그 설계한 거에서 나온 문서를 우리 개발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빨간 점에 있는 경험을 주고 있는가를 갖다 확인하는 게 평가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실제 세상에서의 평가하고 실험실에서의 평가 두 개를 해서 실제 저 빨간 점에 있는 경험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이 HCI 전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HCI 개론 시간에는 조 사이클을 갖다 돌릴 거예요. 조 사이클을 갖다 돌려서 한 번 정도 해보고 나면은 이게 수업이니까 아주 뎁스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 기반의 새로운 UX 방법론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저런 프로세스를 갖다 통해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